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껴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가. 공공의 윤리 이런 거. 맞아요. 공공의 윤리에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마치 그 의료 윤리에 대해서 좀 딜레마 수업 시간에 막 맞아. 다루잖아요. 약간 수업 시간에서 그런 느낌인데 진짜 좀 이거는 바로 답이 안 떠오르네. 이제 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환자 개인 정보 때문에 알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게 알리지 않기에는 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알려야 되는가? 아니면 환자의 개인 정보가 우선이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나는 학교에서 배운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 정보를 알리거나 알리지 않거나 했을 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의사 책임을 벗어났다. 그런 느낌인 거지. 의사 책임을 벗어나는 느낌. 환자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임에 분명한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 정보가 되게 개인적인 정보니까 안 알리는 게 맞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에이즈 관련 법률을 보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장병이라든지 맞아. 후감자들인 경우에는 또 단체 생활을 하니까 의사가 알려야 될 의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자분한테 정보를 전달해야지 전파가 방지가 되니까 교도소도 같은 맥락으로 가장 높으신 분한테 알리는 게 맞다고 배웠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부인에게 알려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개인 정보가 우선이라도 이거는 알리지 않으면 무조건 부인에게 피해가 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 알려야 되지 않을까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이게 비단 에이즈뿐만 아니라 악질의 벽인 경우에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약혼을 파기해도 된다는 저는 그런 규정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의 취지라면 부부 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었으면 알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파혼의 뭐, 그래서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니까 먼저 말을 하는 게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거짓 없이 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맞아.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그쵸, 법도. 이거는 그거 문제인 거야. 응급실은 원래 오는 순서가 아니라 병의 위중도,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내 친척이 껴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껴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네요. 그 응급실이 또 그냥 일반 병동이나 다른 병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는 법률도 되게 응급의료법이라고 따로 막 있단 말이야. 진짜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아직 실습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굉장히 탁상공론 같긴 한데. 그렇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렇긴 맞아요. 하지. 근데 이것도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맞아. 이런 거 토론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것도 다 배제를 하고 공평하게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응급실이라는 데는 자기 개인 병원이 아니잖아요. 대학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먼저 봐주는 거는 공공의 윤리 이런 거. 맞아요. 공공의 윤리에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병의 위중도라는 게 사실 기준은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급성 춘주염으로 왔어. 이거 자체는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지만 다른 응급 상황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정말 터져버리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중하다고 하면 위중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버리면 임의적으로 또 바꿔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또 의료윤리 같은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학교에서 되게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생각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응급실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긴 하겠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진짜 우리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 한 명 더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고 맡고 있는 환자를 먼저 보고 정말 그냥 부탁으로 지금 쉬고 있는 오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 지금 실려왔는데 내가 손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답이지. 아 그런가요? 전 너무 교과서적인 아 대답이 그래서 같은데. 완전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전쟁터 같다고 해야 되나? 딜레마가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의학과 선생님들 되게 존경스럽다고 봐요. 진짜 멋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명확한 답은 없죠. 왜냐면 딜레마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최대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일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였습니다. 더 많은 의대생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꼭 의료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면 좀 더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면 환자 의사 간의 관계도 좀 더 맞아요. 서로 이해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